무릎, 본명 배재민, 85년생, 자타공인 철권세기 1인자이자 절대적 위치에 장기간 군림해온 철권 프로게이머. 닉네임 무릎의 뜻은 철권의 캐릭터 브라이언 퓨리와 브루스의 주력 기술인 킥복싱, 무에타이의 무릎 기술이 많기도 했고 격투 게임이다 보니 어울리는 것을 짓자는 의미에서 무릎으로 결정. 여기에 철권 커뮤니티에 쓸 아이디를 정하다 보니 간단한 아이디로 지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무릎이 유명해지면서 여러 짠 무릎들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허벅지, 정강이, 도가니도 있었다고 합니다. 철권의 진심입니다. 초등학생 시절 우연히 간 오락실에서 철권을 접하며 흥미에 빠진 그는 중학생 때 이미 동네 오락실을 평정하면서 당시 고수의 성지인 대구에서 폐관수련 시작. 2002년에는 남들이 월드컵 보러 갈 때 혼자 오락실에서 하루 종일 철권할 정도였습니다. 당연히 게임마다 형들에게 불려나가기 일상이었고 밥 먹고 게임만 하냐는 쓴소리까지 들었지만 결국 형들이 이기지 못하는 상대들을 대신 이겨주는 철권 고문으로도 활약하게 됩니다. 여기에 남들 다 갔던 대학교 OT도 가지 않고 오락실까지 갔었는데 워낙 철권이 재미고 적성에 맞다 보니 몰래 자퇴하면서 철권의 길을 걸었다고 합니다. 국내 게임계에는 5대 신이 존재합니다. 스타의 신 임요환, 롤의 신 페이커, 워크의 신 장재호, 카트의 신 문호준, 그리고 철권의 신 무릎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 5명의 공통점으로는 한 분야에 정점을 찍은 고수, 그리고 해당 게임을 몰라도 이 5명은 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무릎만이 가지는 차별성은 바로 롱런과 네임밸류로 나름의 슬럼프 기간과 잠시 최고의 자리를 내준 4명과 다르게 무릎은 17년간 최정상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한 유저가 기억하는 무릎의 집념은 과거 그린게임랜드가 문 여는 시간에 제일 먼저 게임하고 있었고 문을 닫을 때까지 남아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오전 7시에 게임장을 방문하면서 자신들이 1등이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15연승을 하고 있는 무릎을 보면서 존경심이 생겼다고 하며 한 분야의 선구자 역할을 하는 무릎을 보면서 인간 이상의 레벨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도끼를 가졌습니다. 과거 오락실에서 철권 30연승을 하면 카드 한 장을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었고 총 3장을 타서 유저들에게 4,000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 12,000원을 벌어 절반은 찜질방, 나머지는 게임비와 끼니로 해결했는데 이기지 못하면 당장 숙식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난 도끼를 가지고 게임했다고 하며 무릎도 자신의 인생에서 독하게 게임한 몇 되지 않은 순간이라고 합니다. 과거 철권7 홍보 및 게스트 방문 차원에서 모델 유승옥과 합방을 진행했는데 일반 방송인과 다르게 무릎은 오히려 안절부절하지 못하면서 다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합방이 끝나고 그의 입에서 나온 한마디 "이제야 게임할 수 있겠네" 라는 발언을 남기면서 진정한 프로 철지가 뭔지 각인시켰습니다. 커리어가 장난 아닙니다. 그의 방송국에 적힌 공식 기록에 따르면 우승 82회, 준우승 및 2위 28회, 3위 10회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가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댓글을 보면 일부가 빠져 있습니다. 과거 워3 리그에서 장재호의 수상 능력을 소개할 때 압도적인 커리어로 장난 아니게 많음으로 표현했지만 당시 우승 1위 기록이 50회 근처였던 걸로 봐서 무릎의 커리어는 그야말로 저세상 수준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10 e스포츠에 소개한 그의 커리어만 봐도 끝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담으로 무릎이 개인적으로 뽑은 기억에 남는 우승은 WCG 2010 철권 부문 우승으로 당시 스타크래프트, 워크래프트와 더불어 공식 경기로 인정받은 첫 대회이기도 하고 가슴에 태극기를 달고 게임하는 게 뿌듯했고 목에 금메달을 걸었을 때 엄청난 성취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도발 제트어퍼, 줄여서 도제스로 불리는 이 기술은 무릎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과거 오락실에서 다른 유저들과 연구하면서 우연히 발견했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하자면 이 기술은 개발사에서 상대방을 도발, 정말 놀리는 의미에서 만든 기술이지만 사용 시 가드 불가 및 찰나의 타격 판정이 존재하며 그 사이 다른 기술을 입력해서 확정타를 넣을 수 있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짧아 커맨드 입력이 필요한 기술은 난이도가 급상승하게 되는데 무릎은 여기에 띄우는 기술인 제트어퍼를 접목시켜 도젯의 유행을 만들게 됩니다. 한간에서는 이 기술을 무릎이 창시자인지에 대한 토론이 많은 편으로 비공식 기록으로는 일본에서 먼저 발견해서 대회에 진출했지만 기술의 완성도, 대중적인 인지도를 가지게 된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무릎이 1등 공신입니다. 참고로 이 기술은 개발사에서도 정식 인정한 기술이 되어 철권 태그2 컨티뉴 화면에 모션까지 삽입되었습니다. 현재 철권7 기준 총 37개의 계급이 존재하며 제일 마지막 계급은 테켄과 오메가, 현재 무릎은 전 캐릭터 모두 최고 계급을 달성했습니다. 한 유튜버의 정리표에 따르면 보러단 기준 철권 실력으로는 무시받지 않는 계급, 그 위인 황금단은 보통의 수준으로 닿을 수 없는 경지이며 최고 계급인 오메가는 이런 실력을 가진 2명이 서로 맞붙기 때문에 한 캐릭터만으로도 달성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2021년 10월 무릎은 전세계 최초로 모든 캐릭터를 최고 계급으로 찍었으며 이를 롤로 비유하자면 페이커가 모든 챔피언으로 챌린저를 찍은 것과 같습니다. 과거 철권7 DLC 캐릭터에 오류가 생겨 일부 캐릭터 계급이 초기화되는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최고 계급을 달성해서 컨텐츠가 없던 그에게 새로운 도전이 생겨 매우 기뻐했으며 의아함을 가지는 그의 궁금증과 다르게 이미 얼굴은 웃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잘못 아닙니다. 얘네 몰라 웃음이 막 나오네. 왜 웃음 나오지?
과거 압박킹과의 데스매치에서 찰나의 순간을 피하고 공격하는 장면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데스매치는 유독 명장면을 많이 배출한 경기로 유명한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 설명하자면 대략 이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압박킹은 국내에서 준프로급의 실력을 가진 유저로 예능 컨셉과는 다르게 초고수 중 한 명으로 유명한데 이런 그조차 무릎과 게임을 하다보면 거대한 벽을 때리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과거 테스터운 인터뷰 영상에서 공개된 그의 냉장고를 보면 음식은 없고 모두 비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테스터훈은 식사를 안 하냐고 묻자 무릎은 상대의 계급을 먹으니 굳이 식사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무릎과 시나리오의 합성으로 상대 패턴 파악이 끝나면 자신만의 시나리오대로 승리한다는 밈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게임을 뒤집어서 역전하거나 장기전에서 승리할 시 주로 나오는 단어인 만큼 그 빈도가 잦은 편인데 보통 이런 식으로 진행됩니다. 보고 때리기가 안 되는 기술이라고 판명이 5, 4, 났습니다. 3, 시간 플레일 안 맞아요. 대시가드 굳이 하세요. 하지만 수많은 문화리오 중에서도 레전드는 바로 미국에서 있었던 콤보 브레이커 2019에서 나온 대역전극으로 이때 세계 랭킹 2위를 꺾고 당당하게 우승을 차지합니다. 당시 미국에서 열리기도 했고 관중도 모두 현지인, 여기에 무릎은 패자조에서 결승으로 진출해서 6선승을 따내야 우승할 수 있는 열악한 환경이었지만 장기전 끝에 결국 우승을 차지하면서 댓글은 약 2000개, 모두 무릎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2006 MBC 게임에서 만든 철권 열전 내일은 어디냐의 주인공으로 출연했습니다. 철권 최고수가 되기 위해 전국의 오락실 원정을 다니라는 일종의 무협지식 스토리를 따라가고 있으며 나름 재미있는 구성과 실제 스토리를 기반으로 만들어 어느 정도 재밌다고 평가받았지만 출연진들의 국어책 읽기식 대본과 발연기 때문에 정작 무릎에게는 엄청난 흑역사로 남았으며 끝까지 다 보면 항마력 말렙이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니 못 보셨다면 한번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파키스탄으로 철권 수행을 떠난 적이 있습니다. 2018 오유지 대회에 등장한 파키스탄 철권 고수의 등장과 함께 그의 새로운 패턴은 무릎에게 새로운 도전 과제를 안겨주게 되고 결국 7일간의 원정을 떠나는 계기가 됩니다. 당시 파키스탄 지역신문에 대문짝만하게 기사가 날 정도로 화제가 되었던 무릎의 원정은 정설의 칭호와 함께 배제 민씨의 네온사인으로 그를 환영했는데 무릎은 이때 귀빈 대접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의 불안한 전력 상황에 갑자기 게임이 꺼지기도 했지만 오히려 무릎은 재미있는 경험이라고 말했으며 결과적으로 파키스탄 네임드 고수 41명과 대결하여 단 3패만 기록, 남은 38명은 모두 이기며 압도적인 승률 92%를 찍고 귀국했습니다. 무릎이 직접 주최한 철권 대회로 주최 비하인드는 철권의 발전을 위한 대회 개최, 그리고 철권 대회 참여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 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가 주최한 대회에서 본인이 우승해버리는 기현상이 일어났고 테켄스타즈컵 솔로의 우승자는 락스 미. 아니 내가 해먹으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니 이거 겨우 이겼어요. 이거 상금을 주기 싫어하는 무릎, 직접 불러 모아서 패는 방송인, 혼자 다 해먹는 무릎 같은 댓글이 달리면서 또 한 번 레전드를 갱신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려면 4가지 자격이 필요합니다. 1. 애국가를 부를 수 있어야 하고 2. 한국 사회와 문화를 어느 정도 알아야 하고 3. 국어에 능통하고 4. 초초마도 콤보를 쓸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번째는 데빌진 캐릭터의 콤보 중 하나로 과거 무릎에게 철권을 배우던 교육생이 국민 콤보를 넣지 못하자 1초도 고민하지 않고 국민이 아니신가? 라는 멘트를 날렸는데 이게 국민 콤보죠? 어떻게 보면? 네, 이게 국민 콤보예요. 근데 국민 콤보 왜 못 넣어요, 저는? 국민이 아니신가? 여기 저 주민님 민증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밈이 되면서 무릎을 대표하는 레전드 명언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이 드립 덕분에 강제로 외국인이 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캐릭터에 빨간색 위주의 커스터마이징을 할 정도로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그의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붉게 빛나고 있고 심지어 투기까지 빨간색입니다. 유퀴즈에 출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짤의 가장 잘 맞는 주인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웠던 그의 출연은 철권 유저를 포함한 모두를 놀라게 했고 당시 소띠 유명이나 찾던 중 그의 트위터에 게시되어 있던 하이라이트 클립을 보고 제작진과 연락이 닿아 출연했다고 합니다. 당시 그가 철권을 시작했던 계기부터 일대기 포함, 한일전 역전승의 주역 등 여러 하이라이트가 많은 편이며 퍼포먼스를 선보이다가 의자를 두동강 내기도 했지만 의외로 유재석이 밀리지 않은 점잖은 인터뷰 실력에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철권의 신 무릎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항상 여러분에게 여러 인물을 알려주는 유튜버 공시생 제이군이었습니다.